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젊어 보이고 싶은 욕망은 남녀 모두의 소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관리 비법을 꾸준히 연구하고 실천해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몸과 마음의 젊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지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이제부터 안티에이징, 즉 노화와 그걸 이기려고 했던 인간들의 역사와 문화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찾아볼까 해요. 인류의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역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시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기원전 3000년경 고대 이집트에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유명한 여왕이 있었지요. 혹 당나귀의 유목욕을 들어보셨나요? 당나귀의 젖에서 얻을 수 있는 유산균과 유당이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 하여 클레오파트라의 목욕탕은 늘 당나귀 우유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집트인들은 또 불멸의 식물이라 불리는 알로에 베라와 카자를 눈 주변 주름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며 꿀과 올리브 오일을 피부 관리에 썼다고 합니다. 고대 중국은 어떤가요? 진나라 한나라 시대의 도교의 불로장생 추구는 인간이 신의 경지에 드는 최고의 가치로 여겨 단약 제조에 치중을 했죠. 인삼, 구기자 등의 약재를 활용해 단약을 만들었으며 기공과 명상을 통한 정신적 건강관리에 힘을 썼습니다. 진시황의 불로초 탐색은 유명한 이야기죠.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오면 몸의 치장과 사치는 극에 달합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나는 올리브 오일 마사지와 피부 관리가 귀족들에겐 일상사였으며 포도주를 이용한 피부팩과 온천 문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남아있는 유적으로 대중목욕탕은 당시 얼마나 사람들이 피부 관리에 힘을 기울였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식초와 꿀을 혼합한 안면팩을 했으며 심지어는 당시에는 몰랐을 테지만 납 성분의 화장품까지도 거침없이 썼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허브와 식물 추출물, 장미수가 피부 진정, 보습에 쓰였고 쌀가루를 얼굴에 발랐으며 르네상스 시대 베네치아에서는 아몬드 오일, 꿀, 계란을 이용한 팩, 향신료와 허브를 이용한 민간요법, 레몬즙을 이용한 미백 처방이 있었다고 하지요.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도 미용 침술과 한약재 활용, 강황, 코코넛 오일 사용 전통이 흘러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를 관통하는 공통점은 어떻게 하든 자연 속에서 각종 열매와 오일 등을 채취해 먹고 바르며 현실적 아름다움과 건강을 추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일부 방법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오히려 해로운 것들도 있었지만 꿀, 올리브 오일, 허브 등 자연 재료를 활용한 많은 방법들은 현대 과학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마사지 기법이나 운동법, 명상 등은 현대의 안티에이징 프로그램에도 여전히 활용되고 있죠. 이처럼 인류의 젊음을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으며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현대의 과학적 안티에이징도 이러한 역사적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티에이징 즉 젊음과 영속성에 대한 인간의 욕망은 문학과 예술에서 오랜 세월 동안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단순히 젊음을 유지하려는 욕망을 넘어서 인간의 유한성, 도덕적 선택, 삶의 본질 등을 성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안티에이징을 다룬 유명한 소설로는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 있어요. 도리언 그레이는 초상화 속 자신의 모습이 늙어가는 동안 현실에서는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는 계약을 맺습니다. 이 작품은 젊음과 아름다움에 집착하는 현대적 욕망을 경고하며 영속성에 대한 추구가 결국 도덕적 타락과 파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다니엘 호손의 젊음의 셈이라는 단편도 있는데요. 이 단편에서는 노인들이 젊음의 셈에서 물을 마시고 다시 젊음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며
결국 교훈을 얻지 못한다고 해요. 인간이 영원한 젊음을 얻는다고 해도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앤 라이스의 뱀파이어 연대기는 뱀파이어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영원한 젊음을 얻지만 그 대가로 인간적인 감정과 윤리적 딜레마에 고통받으며 젊음의 영속성이 항상 축복이 아니라 고뇌로 이어질 수 있음을 탐구합니다. 예술에서 젊음과 영원에 대한 관점은 대개 르네상스 미술에서 보듯이 아름다움과 젊음의 이상화이며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같은 작품은 젊음과 아름다움을 이상적으로 묘사하며 인간이 꿈꾸는 젊음의 완벽한 형태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한성에 대한 묵시적 경고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요. 특히 현대 미술에서는 안티에이징과 인간의 욕망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두드러져요. 현대 예술에서는 성형수술이나 미디어가 조장하는 젊음에 대한 강박을 비판적으로 다룬 작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신디 셔먼의 사진 작품은 노화와 젊음의 사회적 압력을 풍자합니다. 문학과 예술은 인간이 젊음과 영원성을 갈망하면서도 그것이 갖는 도덕적, 철학적 딜레마를 조명합니다. 이처럼 예술에서는 젊음을 얻는 대가로 무엇을 희생할 것인가? 젊음은 외모에만 있는가? 아니면 마음의 상태인가? 진정한 아름다움은 젊음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얻는 깊이에 있다는 메시지가 자주 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안티에이징이 오랜 인간들의 꿈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희망이라면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관점에서 자기 관리할 포인트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안티에이징 식단 분야입니다. 항산화 식품의 과학적 근거와 효과에 대해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에 포함된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DNA 손상을 막아줍니다. 하루 100g 정도의 섭취만으로도 항산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세포보호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며 주 3회 이상 섭취 시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됩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콜라겐 분해를 억제하고 자외선 손상을 막아줍니다. 하루 2-3잔이 적정량입니다. 이처럼 필수 영양소별 안티에이징에 효과가 있는 만큼 연어, 고등어 등 등푸른 생선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C, E, 굴, 아연과 함께 물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립니다. 이것들은 상처 치유와 피부 재생을 촉진합니다. 두 번째는 표정 근육 관리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들어보죠. 표정근은 4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복적인 움직임이 주름 형성에 영향을 주고 스트레스로 인한 찡그림은 코르게이터근 긴장을 유발하여 눈썹 사이 주름을 형성하며 잦은 스마트폰 사용은 목주름과 이중턱 형성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효과적인 표정 관리 방법부터 배워보시죠. 의식적인 표정 교정, 깊은 호흡을 통한 안면 근육 이완, 올바른 자세 유지로 목주름 예방, 라인 마사지로 림프 순환 촉진 등은 모두 실천 가능한 일상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 피부 탄력 운동이에요. 얼굴 요가의 과학적 근거는 안면 근육 운동이 혈액순환 개선과 산소 공급 증가를 도우며 규칙적인 운동으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림프 순환 개선으로 부기 감소와 피부톤 개선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 등 전신 운동의 안티에이징 효과는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7-8시간의 충분한 수면은 분명히 피부 재생 효과를 주며 스트레스 관리는 만병통치임을 강조해드려요. 규칙적인 식사와 수면으로 생체 리듬 유지 같은 꾸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습관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안티에이징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생활 패턴과 신체 상태에 맞게 조절하며 실천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젊음에 대한 욕망이 시대와 장르를 넘어 예술에서도
지속적인 영감의 원천이 되고 있는 만큼 우리 삶도 더욱 풍요해지고 젊어지기를 기대합시다.